안녕하세요. 부자 되기 위해 티끌 끌어모으는 엄마 부티크맘입니다. 오늘은 지난달인 1월 가계부 정산을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지난달에 결국은 가계부를 바꿨어요. 도저히 못 쓰겠더라고요. 다들 새마을금고나 농협에서 공짜로 얻은 가계부 잘만 쓰시던데 저는 무슨 심보인지 제가 마음에 안 드는 구성이면 가계부 자체가 쓰기 싫어지는 사람이라 그래서 서점에 간 김에 마음에 드는 가계부가 있어서 바로 구매했습니다. 작년에 쓰던 거랑 구성이 똑같더라고요. 바로 요겁니다. 제가 작년에 쓰던 게 이거고요. 올해 쓰는 게 요거. 이게 이름이 바뀌어가지고 제가 안 그래도 구독자님들께서 이거 2021년 거 가계부 마음에 드는데 어디 거예요? 하고 여쭤보셨는데 추천을 못 해드린 게 이게 작년에 쓰던 가계부는 2021년도형으로 날짜가 다 쓰여 있었고 2022년도 거 나오길 바랬는데 인터넷에 아무리 찾아도 안 나오더라고요. 근데 우연히 방문한 서점에서 발견해서 늦게나마 이제는 추천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작년 가계부는 나만의 가계부였는데 이번에는 이름이 바뀌어서 멍뭉이 소비 노트라고 검색하면 인터넷에서도 찾으실 수 있어요. 볼까요? 요게 작년 거, 그리고 요게 제가 쓰다 포기한 거, 그리고 이게 제가 다시 쓸 가격이요. 공통점이 뭘까요? 핑크. 저는 핑크 덕후까지는 아닌데 그래도 아직은 소녀 감성이 살아있어서 핑크가 제일 이뻐요. 어쨌든 이제 작년 구성이랑은 거의 똑같은데 크기가 작아지고 이제 스프링형으로 바뀌고 이제 만년형으로 바뀌었더라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크기가 작아진 만큼 가격도 낮아졌습니다. 완전 개이득이에요. 제 것만 사긴 그래서 지인 것까지 사서 선물은 아니고 그냥 전달해줬어요. 미안해 언니가 아직 대인배가 못됐다. 그럼 1월달 가계부 정산 들어갑니다. 우선 예산 부분부터 볼게요. 예산을 짜는 건 매우 중요해요. 예산을 짜야 그 안에서 생활하려고 노력하거든요. 1월달에는 남편 월급, 남편 명절 상여금, 제 실업급여, 아이 아동수당, 이자, 부수입까지 해서 약 770만 원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했어요. 그리고 고정지출비는 관리비, 가스비, 통신비, 보험료, 양가용돈, 국민연금 실업크레딧, 남편 회사 주차비까지 해서 약 114만 원으로 책정했습니다. 변동지출비는 식비 25만 원을 비롯해서 교통비, 의료비, 생필품비, 문화여가비, 경조사비, 차량유지비, 세금, 부부용돈을 책정해서 약 162만 원으로 책정했습니다. 예산은 작년 12월 가계부를 결산하면서 짠 예산이기 때문에 이렇게 짰는데요. 제가 올해부터 연간비 책정을 하면서 연간비 가계부를 따로 쓸 예정이라 경조사비 80만 원과 세금 10만 원은 결산해서 뺐습니다. 연간 가계부라는 게 가계부를 뭐 2권 쓰겠다 그런 게 아니고요. 1년에 우리 집에 있을 경조사나 가전, 가구 구입비를 따로 빼놓고 예산을 잡아서 그 안에서 생활하도록 노력하려고요. 저희 집은 올 여름 이사를 앞두고 있어서 대출 실행비 제외하고 각종 세금, 경조사비, 그리고 가전 및 가구 구매 비용까지 연 한 3천만 원 정도의 연간비를 책정했어요. 이사만 아니면 한 600만 원이면 될 것 같은데 어쩌겠습니까? 이럴 때 플렉스 하는 거죠. 한 주 한 주 결산을 볼게요. 1월 첫째 주에는 무지출이 이틀이나 있었습니다. 2인 가족이면 모르겠는데 식욕이 왕성하고 남들 하는 건 다 해야 되는 아드님을 모시고 살아서 편의점 안 가는 날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도 대부분 편의점은 기프티콘이나 지역화폐 캐시를 써서 식비 방어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 주에는 간식비 100원이 지출되었고 이제 지난달 가스비가 약 6만 원 정도 발생했네요. 지난달에는 이제 지지난달 가스비가 2만 원대였는데 역시 추워지니까 가스비 절약이 쉽지가 않습니다. 생활용품은 아이 기저귀와 아이 내복을 샀습니다. 둘째 주는 무지출이 하루네요. 역시 무지출 데이는 힘들어요. 식비는 홈플러스에서 구매한 과자값입니다. 사실 이 지출은 3만 원 이상 사용 시 3만 원 페이백 해주는 국민 체크카드로 결제한 것이기 때문에 영원이나 마찬가지이지만 어쨌든 통장에서 돈이 빠져나갔으니 지출로 잡았습니다.
나머지 식비는 다 지역화폐 캐시로 방어했어요. 의료비는 8,000원 정도가 발생했는데 아이 소아과 진료 본 거랑 감기약 값입니다. 의료비는 15,000원이 발생했습니다. 사실 날씨가 계속 추워서 겨우겨우 영상인 날 기다리다가 세탁기 돌리려고 했는데 세탁기가 얼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빨래방에 가서 세탁만 하고 집에 와서 건조기를 돌렸습니다. 근데 또 웃긴 게 집에 돌아와서 당장 해야 되는 빨래가 발생해서 세탁기를 돌렸더니 아니 글쎄 돌아가는 거 있죠. 그래서 이제부터는 영상인 날에도 세탁기에게 녹을 시간을 좀 주고 아이 하원하고 한 4, 5시쯤 세탁기를 돌려야겠다는 가르침을 얻었습니다. 세금은 남편 차 자동차세이고요. 이건 연간비에 포함될 예정입니다. 부수입은 이제 각종 포인트를 현금화했고 이벤트에 참여해서 약 18만 원의 부수입이 발생했네요. 셋째 주에도 무지출이 하루 있었습니다. 일단 수입은 남편 월급과 제 실업급여가 들어오는 주라서 수입이 많았고요. 부수입까지 해서 약 440만 원의 수입이 발생했네요. 그리고 이게 남편 회사에서 설 상여금이 나왔는데 남편이 월급 계좌를 바꾸면서 비밀번호가 생각나지 않아가지고 은행에 방문해야 될 상황이 발생했어요. 남편이 바빠서 도저히 은행에 갈 시간이 없어서 설 연휴 끝나고 은행에 다녀오는 바람에 1월달 정산에는 포함시키지 못했습니다. 지출 부분을 보면 이제 남편 주입이 발생했고요. 이제 상테크와 이벤트 참여한다고 5만 원 정도 돈을 썼습니다. 이게 현금화하면 적어야 되는데 어떻게 적을지 지금 계속 고민 중이에요. 생활용품은 아이 장난감을 당근마켓에서 중고로 사줬고요. 다이소에 가서 이제 필요한 물품을 좀 구매했습니다. 경조사비는 28만 원 넘게 들었는데 이 중에 20만 원은 연간비고 나머지 83,800원만 가계부 정산에 기록할 예정입니다. 제 핸드폰, 남편 핸드폰, 인터넷비, TV비까지 모두 포함한 통신비가 약 16만 5천 원 정도 발생했고 이제 고정 지출비인 보험비도 빠져나갔습니다. 1월 넷째 주에도 무지출 데이가 하루 있었군요. 식비는 38,750원이 발생했습니다. 저희 가족이 모두 사랑하는 김포에 위치한 태양짬뽕에서 거하게 외식을 했고요. 매주 근처 아파트 단지에서 들어서는 장에서 돈가스를 사 먹었습니다. 교통비는 제 한 달 버스비이고요. 실업급여, 실업크레딧이 빠져나갔습니다. 수입은 각종 이벤트 참여로 약 12만원의 부수입이 발생했네요. 마지막 주에는 아이스크림 값 2,830원, 주유비 45,000원, 관리비가 약 12만원, 남편 회사 관련 비용이 2만원, 그리고 양가 용돈비가 45만원 지출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달 정산을 보면 수입은 495만 9,373원이고 이 중 저축은 308만 5,960원을 했습니다. 수입이 거의 반토막인데 일단 남편 명절 상여금을 확인할 방법이 없고 이제 매달 들어오는 이자가 들어오지 않아서 수입이 적었어요. 고정지출비 부분을 보면 조금씩 예산을 초과해서 약 16,000원 정도의 초과 지출이 있었지만 아마 2월달 예산도 1월달 예산과 동일하게 잡지 않을까 싶습니다. 변동비 지출을 보면 일단 식비가 74,180원 나왔습니다. 진짜 가계부 쓴 이후로 역대급입니다. 물론 이거보다 더 많이 쓰긴 했는데 지역화폐 캐시로 방어해서 실지출이 이 정도입니다. 아직 화폐 캐시가 2-3달 정도 더 쓸 양이 남아서 계속 사용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역화폐 캐시 최고! 친정엄마도 지역화폐 카드를 사용하고 계시는데 왜 캐시를 쓰냐고 뭐라고 하시더라고요. 계속 적립하고 나중에 쓰라고 하시더라고요. 지금 코로나 시국이라서 10% 캐시백을 해주는데 원래는 6% 정도만 캐시백을 해주거든요. 제가 팔랑귀라서 엄마 말대로 할지 아님 그냥 계속해서 캐시를 사용할지 고민 중입니다. 교통비는 이제 한번 지역화폐 캐시로 주유를 해서 이 정도 금액이고 지금 계속해서 주유비가 올라서 아마 2월 달에는 주유비가 15만원 넘어갈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주유비 아끼는 방법을 좀 공부해 봐야겠어요. 생활용품은 대부분 아이로 인해서 발생합니다. 기저귀값, 내복, 장난감 구매비로 예산을 초과했네요. 반성합니다. 아이가 조르거나 아이에게 필요한 건
좀 줄이기가 힘들어요. 의료비는 남편이 정기적으로 병원을 다니고 있어서 지출이 클 줄 알았는데 이것도 지역 카페 캐시를 써서 절약했습니다. 경조사비는 생각 외로 많이 절약되었는데 실제 가계부에 계산한 금액은 83,800원이 될 것 같습니다. 문화여가비는 추운 날씨와 심각해진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 전혀 발생되지 않았고요. 차량 유지비에 해당하는 세차비도 지역 화폐 캐시로 결제했습니다. 부부 용돈도 한 푼도 안 썼네요. 남편 보고 용돈 줄 테니 쓰라고 하면 하나도 안 쓸 사람이라 그냥 책정만 해놓고 기록만 하는데 저보다 더 지독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저희 집 이번 달 총 수입은 495만 9,373원이고 저축은 308만 5,960원, 지출은 연간비를 제외하고 154만 8,981원입니다. 확실히 생활비에서 가장 쉽게 그리고 가장 뚜렷하게 절약할 수 있는 항목은 바로 식비입니다. 영상을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 냉장고 안을 한번 살펴보세요. 생각보다 냉파할 재료들이 차고 넘칩니다. 저도 계속해서 냉파를 하고 있는 중이긴 한데 잘 안 돼요. 이유는 양가 부모님들이 너무 잘 챙겨주십니다. 절약의 첫 번째 단계는 바로 가계부 쓰기. 여러분도 아직 늦지 않았으니 올해는 꼭 가계부 작성하세요. 그럼 오늘 하루도 저와 함께 푼돈 모아 목돈 만드는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